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언젠가 여러분과 저도 달과 화성에 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 아르테미스 1호 무인 우주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반세기 만의 시도로 며칠 뒤 다시 발사 예정인 이 프로그램에는 인간의 상상력과 강대국 사이의 경쟁, 그리고 돈 등의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미국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항의할 예정입니다. 인플레이션 삭감법에 따른 미국의 조치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 제조 회사와 자동차 회사가 타격받는다는 불만입니다. 연준 의장이 이자율 인상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한 발표가 오늘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는 강세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금 탕감 행정명령에 대해 엘리트들의 빚을 탕감한다는 비난이 많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악시오스가 분석했습니다. 부자들의 감세에는 불만하지 않으면서 대학 중퇴자와 졸업했어도 큰돈 못 버는 사람들에 대한 작은 탕감은 비난을 하는 게 위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 압수수색은 미국 정치판의 핵의 눈입니다. 법무부가 그를 기소하면 거리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공화당 정치인이 있지만 대부분의 공화당 정치인들이 점차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에서 퇴출당한 음모론자들에게 어카운트 오픈을 허용하고 그들의 거짓 주장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더 이상 무료 코비드-19 테스트 기구를 가정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9월 2일까지는 인터넷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방송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한 몇십 분쯤 전에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12시와 8시에 진행자입니다. 동료가 저에게 제 표정이 딱딱했던지 출정 준비 중이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 말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마 뭔가 제가 생각을 하고 걸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깨닫고 나서는 네, 출정 준비 맞습니다. 지금도 떨립니다 하는데 보통 제가 방송을 준비할 때 새벽에 출근해서는 떨리지 않는데 한 8시경부터 여러분을 만나 뵙기 1시간쯤 전부터는 떨리는 게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저의 기준으로 그런 떨림도 있고 또 뭔가를 좀 잘해야지 되겠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 잘한다는 것은 좀 그 정확하고 깊이 있는 보도를 하기 위한 그런 떨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이미 이제 발사가 연기됐기는 하지만 아르테미스 1호의 무인 그 로켓 발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주 탐험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볼 수 있는 인간이 우주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달과 그 너머에 화성에 갈 수도 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저 가고 싶다. 지구가 아닌 다른 곳을 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지구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힌트를 주기도 하고 많은 상상력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주항공국 나사는 이번 주말에 다시 발사를 시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긴 하지만 만약에 주말에 발사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 노동절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부터 계속 쉬죠. 그때 발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 정말 만약에 그렇다면 50년 만에 있는 달로 뭔가를 발사하는 이 시점의 뉴스를 많은 분들께서 놓칠 수도 있고 하고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나사의 무인
사람이 탄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사람과 비슷하게 만든 마네킹을 태운 그런 그 오리온을 탑재를 하는 건데 그 아르테미스 1호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주나 그 달과 행성에 갈 수 있다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이제 엔진 여러 가지를 조사했더니 엔진이 4개인데 그 가운데 하나의 엔진의 온도가 좀 적절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발사를 연기를 했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현장에 갔고 그 현장이 바로 플로리다주 제일 처음 달에 탁 사람들이 발을 착륙할 때 그때의 그 우주선을 발사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갔으면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갔겠습니까? 마치 한국에서 BTS가 부산에서 여러 가지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무료 공연한다고 하니까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숙박 시설이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그 플로리다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어쨌든 9월 2일 아니면 노동절인 9월 5일 현재로서는 날씨 여러 가지로 볼 때 발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알 수 없는 일이고요. 50년 만에 처음인 겁니다. 50년 전 아폴로가 발사됐던 그곳에서 거대한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이라고 해서 SLS라고 약자로 하고 있는데 최대 이번에는 마네킹을 태우지만 그 다음에는 6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인들이 간다는 건데 이 마네킹을 태운 오리온을 탑재한 이 로켓이 6주일 42일 동안 이제 그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온다. 뭐 이러한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달 더 넘어 뭐 한 1,004만 마일을 지나서 어떠한 뭐 여러 가지를 한다 하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사의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은 2011년도에 중단됐습니다. 부시 대통령 때죠. 2004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 해서 본격적으로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은 2011년도에 중단이 됐는데 그 뒤에는 이제 주로 가까운 이 우주 공간에서 뭐 지구 궤도를 도는 임무라던가 그런 것만을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것처럼 제프 베조스의 오리진이라든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처럼 민간 우주 회사가 그 이후에 많은 것을 발전을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주항공국 나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달 그 너머에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이 같은 작업을 한다는 것에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돈 낭비라고 하면서 민간에 그저 하라고 하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인간의 상상력, 우주에 갈 수 있다. 그것 이외의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르테미스 1의 임무는 여러 이제 궁극적으로 사람을 보내는 그런 발판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번에 마네킹이 갔다 오면은 그러면 이제 그 유인 사람이 가는 것은 2025년으로 봅니다.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뒤에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또 갈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민간 뭐 오리진이라든가 스페이스 X에 사람들이 타고 갔었던 것처럼 우주인 말고 비용이 이 SLS를 개발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세금으로 230억 달러를 썼고 최종적으로 930억 달러를 써야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 하게 해라. 뭐 달이고 우주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돈 낭비를 해. 하지만 같은 영국 매체인 가디언은 그 돈은 아깝지가 않다. 성과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이제 이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 사람이라고 안 하고요. 남자와 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정당성. 로버트는 음식도 필요 없고 공기도 필요 없습니다. 화장실도 필요 없고 그리고 인간은 달로 갔으면 그쪽으로 갔으면 뭐 42일 동안 연구를 하고 다시 돌아와야지 되잖아요.
오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데 로봇은 다시 뭐 돌아오게 하는 그 힘든 과정을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그냥 로봇들이 하게 해라.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쓰는 것 어차피 오리진이나 스페이스X가 돈을 많이 쓴다는데 그저 내버려 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디언은 그건 아니지. 지금 중국과 러시아도 우주정거장, 우주 강대국으로서 자리를 딱 그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하고 있는가. 미국과 그러한 때에 자체 우주정거장 건설 계획까지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뭐 러시아는 요즘에 미국과 그런 것이 심하잖아요. 그럴 때 이처럼 긴장된 정치 환경에서 미국은 이 일을 사기업이 진행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왜냐하면 사기업들은 가면은 그 후발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을 공유하지 않고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갖고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는 러시아나 중국처럼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그런 그 우주 개발에 민간 그 개발업자들이 한다면은 미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을 가디언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종류에 있어서도 이건 이제 국제 그 세계관의 경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상상력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상상력과 꿈 또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신비감 같은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도 인간을 그런 곳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지구 넘어 그 태양계에 뭔가가 있다. 저 먼 곳에 뭔가가 있다. 지구가 지금 뭐 환경위험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다른 곳이 있다 하는 꿈을 계속 심어준다는 거죠. 인간이 최초로 깊은 그 우주 탐험이라고 할 수 있는 달 탐사 50년 전에 그 달 탐사가 우주 속에서 그 지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968년 12월 최초의 우주 비행사 아폴로 8호에서 빌 앤더스가 그 달 지형 위로 아주 막 뭐라고 할까요? 극적으로 그 솟아오른 지구의 그 푸른 그 그림과 같은 그 원반 같은 이것을 그 지구가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그 행성이 뭐 대륙이나 바다로서뿐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세계로 그 세계 저 너머에서 어디에서도 지금까지 힌트 받지 못했던 우리를 이 안에서만 갇힌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우리가 이 지구에서의 어떠한 일이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위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한 위안받는 이 같은 작업도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다르다 하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에 딱 그 발을 내딛고 이것을 보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당시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다른 집에 가서 텔레비전으로 보신 분들, 지금도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흥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7개월 뒤인 1969년 7월에 닐 암스트롱이 그 달에 발을 딱 내디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두콩에 비유를 했잖아요. 아폴로 11호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늘에 다 그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그 작고 예쁜 완두콩, 지구가 그랬다는 겁니다. 작고 예쁜 완두콩. 완두콩을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충격받았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그 완두콩 지구를 내 엄지손가락을 딱 치켜들고 한쪽 눈을 딱 감고 딱 그 완두콩에 댔더니 그 내 엄지손가락으로 그 완두콩 지구가 가려지고 말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달의 첫 번째 발을 내디든 예를 들어 그런 그 자신을 거인처럼 느끼셨습니까? 거인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까? 그 상황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no, 아닙니다. 나는 아주 작게 느껴졌습니다. 지구도 엄지손가락으로 가려진 작고 귀여운 완두콩처럼 했는데 나는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 인간에게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앤더스뿐만이 아니라 암스트롱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폴로 우주 비행사 그 이후의 비행사들은 세계에 대한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게 지구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알려줬고 사람은 얼마나 더 연약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구 환경 운동이 확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1960년대 그 후반부에. 그런 관점에서 이 달 탐사하는 것을 뭐 930억 달러가 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낭비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코노미스트와 가디언은 정반대의 시각을 주장을 합니다.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 사람, 남자와 여자를 우주로 계속 보내면서 우리가 이 밖에도 얻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미 시사했다. 더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 가격표를 계산하는 데는 아직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의 표면에 인간을 서게 하는 것,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종, 인간이라는 어떠한 그 종에 이득이 되는 행위다라고 가디언은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직까지는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샵에서요. 아르테미스 달 도너츠를 만들었는데 취소하기는 했지만 그런 날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공상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처녀 비행 50년 만에 뭐 달로 향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전쟁, 경쟁이 될 수 있고, 환경운동가에게는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고, 많은 뭐 북두칠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현실 세계에서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나려다가 9월 2일 또는 9월 5일 아니면 그 이후가 될 수도 있는 날짜로 연기되기는 되지만 하기는 합니다. 공상은 아니지만 현실을 바탕으로 한 공상 스토리만 말씀드리고 끝내기가 아쉬워서 다른 현실적인 스토리를 보태려고 했는데 참겠습니다. 뒤에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핵 중의 핵입니다. 지금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르고 그리고 전망이 불분명하고 그렇지만 미국을 완전히 흑역사로 끌고 갈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고 하는 이슈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주말에도 관련 뉴스는 레이티스트가 많이 있었고 결국은 이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 압수수색은 연방 법무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의 싸움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모든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법 위반으로 연방 법무부가 기소를 할 것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은 그 기소를 막을 수 있는가, 그 사이에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과 나머지 미국인들의 여론이 들어갈 겁니다. 물론 판사들의 판결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팀을 아주 막강한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이 좀 억지스러운 고소를 많이 했고 전부 패소하고 이런 일들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리 갈란드라는 아주 신중한 연방 법무장관이 내가 영장 신청을 하도록 개인적으로 승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는 뭐가 있지 않는가. 더군다나 주말 사이에 이제 판사의 그 같은 그 판결 등등에 의해서 수색 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담은 32페이지 내지 어떤 매체는 38페이지라고 하니까요. 그 진술서가 공개가 됐는데 진술서가 공개되고 나서 공화당 정치인들은 침묵합니다. 그 전에는 이게 무슨 표적 수사냐 하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물론 공화당 가운데서도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어제 텔레비전에 출연을 해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 거리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정치인들은 침묵하고 있고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선거에서 본인이 이기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건 너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 정말 확고부동한
기소할 만한 그 증거가 누가 보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게 나오면 본인이 피해가 되니까 아주 주말에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담 킨징어처럼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재선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위선자라고 비난을 하죠. 힐러리 클린턴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을 때 뭐 감옥에 가두라고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 난리침의 덕을 받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 것인데 그 이후에 국가 기밀 정보를 탑 기밀 정보까지 뭐 수십 박스를 지금 일부 조사한 것만 15박스고요. 수십 박스를 가져가서 내놓지 않은 것도 있고 그 안에 특급 기밀이 많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오히려 지지하느냐 하면서 위선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지자들이 중요하죠. USA Today와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공화당은 5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 대선 후보가 돼야지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44%만이 바이든이 재선에 나가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재선에 나가면 3선이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번에 한번 졌으니까 82%의 공화당이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고 믿고 민주당에서는 60%만이 바이든이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아직도 호감이 있는 사람이 81%, 그 다음은 이제 마이크 펜스, 테드 크루즈,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이런 순서입니다. 2,345명을 대상으로 이 가운데는 이제 공화당이 800명, 민주당이 1,031명, 그리고 이제 뭐 무당파가 그 나머지입니다. 오차 범위는 4.2%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막 이렇게 저렇게 전전반측되는 동안 국립기록보관소 사람들은 연방수사국 FBI나 연방법무부의 직원들이 위협을 받았던 것처럼 위협을 받고 있다 하고 국립문서기록보관소의 담당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했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는 협박을 많이 받는데 국립기록보관소에서는 양쪽 다 우리가 환영하는 메시지도 아니고 그러나 아무튼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립기록보관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 그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타협을 하고 했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뭐 15상자는 돌려받았지만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법무부에 요청을 했고 연방수사국까지 개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이라는 소셜 미디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디어를 본인이 오픈을 해놓고 뭐 몇 개월은 활동하지 않다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소셜 미디어에 큐아난처럼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음모론을 선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내내 퍼뜨렸었던 그 같은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쫓겨나고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고 폭력, 테러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쫓겨난 뒤에 갈 곳이 없다가 트루스 소셜에서 모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88개의 어카운트, 한 개의 어카운트당 또 한 10,000명 넘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10,000명 넘으면 많은 거죠. 그런 팔로워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뭐 사탄이 숭배하는 그룹이 정부를 지배한다. 많이 들으셨던 얘기고 여러분들께서 친구분들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많이 나만 알고 있는 듯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미 이게 공화당의 주류가 됐습니다. 전부 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어카운트를 전부 트루스 소셜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어떠한 주장 같은 것을 다시 이제 무슨 예를 들어 트위터로 치자면 좋아요 단추를 누른다던가 리트윗을 한다던가 그런 형태로 계속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당시 대통령이었을 때 큐아난 그 음모론자들을 홍보하는 그러한 것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리트윗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샤롯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 사이에도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큐아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처음에는 뭐 모른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들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을 들었다. 애국자라는 말을 들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 본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아 있는 이런 것들을 막 누군가가 올리고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것을 또 다시 게시를 한다던가 뭐 트위터로 치자면 리트윗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지금 열심히 음모론자 자신의 그 지지자들을 힘을 그곳에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을 했었던 여기에 대해서 연방 수사국과 법무부가 나의 집에서 가져간 그 같은 자료들을 스페셜 마스터, 특별한 그 감독관, 은퇴한 주로 그 판사나 변호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회가 아니면은 보지 못하게 해야지 된다. 수사를 중단해야지 된답니다. 된다는 그 같은 고소에 대해서 아마도 판사가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그것을 인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이었지만 그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판사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다는 그런 그 뉘앙스의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내일까지 연방 법무부가 이 여러 가지 그 압수한 품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그 리스트 그리고 이제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이런 그 상태에 대해서 잘 적어서 제출해라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이 문제는 지금도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핵이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점점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트루스 소셜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그 소셜 미디어가 이렇게 그 온갖 음모론과 거짓을 다 수용한다면 텃밭이 되겠구나. 그 텃밭으로 미국은 더욱 진흙탕이 되겠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 그 같은 음모론이 조금 가라앉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릴까요? 여러 가지 지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요. 한국 문제라는 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삭감법에 따른 자동차 제조, 그 배터리 제조에 대한 그런 회사에 대한 지원,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받는다 하면서 한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정말 치매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상당히 감정적인 생각과 대응이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미국적인 시각에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도 주식시장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오늘의 미국 시작할 때보다도 조금 더 내려갔네요. 126.46, 나스닥 102.20, S&P 500 18.32 마이너스입니다. 금요일에도 많이 내려갔고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그러니까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이자율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 하고 월스트리트에서는 기대를 많이 했었고 8월 달에 그래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확 무너뜨리는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사실 이렇게 언론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자율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하는데 어느 정도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 말은 곧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인상은 계속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주식시장에 정말로 그 반영이 많이 됐었고 금요일에는 뭐 S&P 500가 3.4% 그리고 나스닥이 3.9%, 다우지수가 3% 내려가서 6월달 이후에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얻은 것 말하자면 지금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잡히는 것 같기도 하니까 이자율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희망 때문에 올랐던 8월달의 상승을 다 지워버리고 오늘도 지금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지금 마이너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연준의 그 부의장이 라일 브레이너드 그 부의장이 연설을 하고 금요일에 이제 농업 이외의 페이롤에 관한 보도가 나오니까 좀 봐야지 되고요. 달러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달러와 원화의 대비로 여러 가지 그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무척 많은데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하기를 앞으로도 당분간 달러는 강세가 될 것이다. 뭐 지난달에 사상 최고치에 가까웠었잖아요. 그런데 뭐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하는 것은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그 RBC 그 캐피털 마켓까지 전부 이 전략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 이런 것들이 위험해지고 하니까 세계의 기축 통화는 아직도 달러잖아요. 여기에 몰리고 있는 거고 더 달러가 강세가 될 것이다. 당분간.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하나의 뉴스가 나오고 나서 즉시와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조금 더 챙겨봐야지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자금 탕감 문제는 우리 모두의 4,300만 명에 해당되니까 그 직접적인 해당자가 4,300명이면 그 주변 사람들도 많습니다. 동생이 학자금 못 내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마치 부모님들이 렌트비 못 내실 때 도와드리는 그런 가족처럼 그러면 모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도 됩니다. 학자금 부채 탕감이 도대체 누구에게 해가 되는가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엘리트들을 대학교 졸업하고 돈 많이 버는 엘리트들을 대학에는 가보지도 못한 그런 그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준다고 비난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악시오스의 내용입니다. 악시오스가 딱 그 헤드라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이든 대통령의 전 그 백악관 고문이었던 그 세드릭 리치먼드 이분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민주당을 위해서 이건 마찬가지죠. 오바마 케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다 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일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득이 되고 그러려면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입자가 많아지면 자금이 충분해지고 그럴 경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득이 될 겁니다. 이 학자금 탕감도 비슷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다 득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드릭 리치먼드 같은 사람은 공동의 선, 공통의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일하는 가족, 열심히 일하는데도 뭔가가 발목을 잡아서 더 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포커스를 두는 거다라고 강조해 있는데 물론 정치인입니다. 그렇게 포커스를 둬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젊은이들의 투표를 계산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악시오스는 비평가들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발표된 이 탕감 정책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라떼 마시는 엘리트가 아닙니다. 역시 악시오스의 표현입니다. 첫 번째, 이 정책 혜택을 받는 사람의 90%가 1년에 7만 5천 달러 미만을 법니다. 두 번째, 이 학자금 대출 그 채무자의 상당수가 4년제 대학 졸업장을 결국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 졸업장을 받지 못하면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뭐 지원이 됐는데도 부족해서 그만뒀어야지 된다던가 여성 같은 경우는 아이를 갖게 돼서 그만둬야 됐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결론은 똑같죠. 돈을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보다 덜 벌게 된다. 뭐 한 11% 이상 덜 벌게 된다고 하잖아요. 대학원 졸업하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65%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보다 더 벌고 박사학위까지 있으면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보다 138% 더 번다고 하는데 상당수가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빚만 진 사람이다. 업전 인스티튜트의 노동경제학자인 아론 소저너 씨가 많은 여러 가지를 쭉 그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게 이 학자금 채무자의 대다수가 4년제 학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2011년에 학자금 융자를 받고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조사를 했습니다. 6년 뒤에 대다수가 학사 학위를 받지 못했고 34%가 정확하게 졸업장 받지 못했습니다. 11%는 2년제 프로그램 학위를 받았고 10%는 예를 들면 뭐 트레이드 스쿨, 직업학교 같은 데서 전문 자격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을 진 사람의 3분의 1은 빚은 있는데 학위는 없다. 이게 백악관이 추정하고 발표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업전 인스티튜트라는 곳의 노동경제학자가 조사한 것이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악시오스는 29살의 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을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죠. 악시오스가 인터뷰한 게 아니라 AP통신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당신의 뭐 남동생, 뭐 여동생이 학자금 문제 이거 필요하다 하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부모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따라서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어차피 나는 그런 빚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나조차도 부를 쌓을 시간조차 없다는 겁니다. 가족들 막을 걸 막아주지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일부를 일단 기본적으로 2만 달러가 최고잖아요. 펠그랜트를 받는 사람들. 2만 달러를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그 부담을 없애주면은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백인보다는 흑인, 소수인종의 대표인 흑인이 이 빚을 갚는데 훨씬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빚을 지고 20년이 지나도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채무자는 대출의 95%를 갚아야지 된답니다. 여기도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똑같은 학교를 똑같은 전공으로 졸업을 했을 때 회사에서 백인을 쓰느냐 흑인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고, 임금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고, 이건 이제 여성에게도 또 적용되는 문제고, 그래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20년이 지나도 95%가 학자금 빚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백인은 6%만 20년 지나면 빚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의 3분의 2는 여성이 받습니다. 이런 문제. 중간에 이제 대출만 받아놓고 나중에 이제 뭐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누군가가 뭐 보육비가 더 드니까 일하는 것보다 처음에 돈을 조금밖에 못 받을 때 직장을 그만두고 빚만 있고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물론 한 가지는 대학에 전혀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분들은 여전히 이 계획에서 절대적으로 제외가 된 것이 사실이고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결론으로는 이처럼 좀 어느 정도 대학 교육을 받고 빚은 있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뭐 최고의 상한선을 12만 5천 달러 이상 받는 사람 혜택 없게 했고, 이제 가정으로는 25만 달러로 했지만 사실은 7만 5천 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왜 부자, 초부자에 대한 감세 정책에는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돈을 워렌 버핏의 비서가 내는 세금률이 워렌 버핏보다 더 많은데 그걸 고쳐야지 왜 이런 것부터 고치라고 하느냐 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전부 혜택이 되는 정책은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한국 문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국 측의 관계자가 이번 주에 뭐 미국의 뭐 재무부라든가 무역 관련자들을 만납니다. 전기차 생산에 대해서 미국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눈에 꼈어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만들 때 거기에 이제 그 미국이 이번에 어떠한 그 지원을 할 때 이러한 배터리 그 물질을 써야지 된다 하는 이런 것을 제안을 했잖아요. 인플레이션 제한법에 여러 가지 뭐 기후 변화에 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친환경적인 이런 것을 하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배터리의 경우는 그 재료가 미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미국과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산을 써야지만 뭐 예를 들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뭐 테슬라나 포드 같은 거 혜택 못 받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처음에 20만 대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제 그 회사의 공장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한국에서 이 법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면 한국산 배터리라든가 한국산은 아니지만 뭐 현대라든가 기아 자동차, 전기 자동차들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큰 손해다 해서 한국에서는 저는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셔서 압니다. 뭐 바이든 그 대통령이 치매인가 어떻게 얼마 전에 한국에서
무슨 뭐 SK라든가 삼성전자도 방문을 하고 회장들과 미팅을 하고는 이렇게 뒤통수를 때릴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아마 한국에서 보도를 그렇게 하는가 보죠. 제가 그냥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러한 것의 큰 목표는 당연히 중국이고요. 왜 배터리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의 일정 비율을 미국이나 미국 그 자유무역 파트너로서 공급받아야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했는가 하면은 세계적으로 배터리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리튬은 58%가 중국산입니다. 코발트 64%, 흑연도 70%가 다 중국을 거쳐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경쟁을 하는데 우주 경쟁부터 무슨 지형적인 대만 경쟁부터 전기 자동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중국 것을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을 하면 중국도 없는 거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온 겁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배터리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은 값으로, 전체적인 값으로 따져서 적어도 40%는 미국이나 이제 자유무역협정 파트너로부터 받아야지 된다.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고요. 지금이 8월 말입니다. 2027년부터는 그 비율을 80%로 2배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거죠. 여기서 이제 한국이 문제가 되는 건데 현대차 같은 그 자동차가 완성된 그 자동차를 팔면은 뭐 미국에서 당연히 전기차 그 업체들에게 단기적으로 주는 것에서 불리하죠.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이거나 배터리가 미국산이거나 미국과 계약을 맺은 아무튼 중국 것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자동차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도 어떠한 그 광물을 중국에서 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받는 이런 형태로서 결국은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의 산업부가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재무부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이 법이 한미 무역협정이라든가 세계 무역협정 등의 규범을 위반할 수도 있다 하고 알릴 예정입니다.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만약에 한국이 제소를 하는 경우는 뭐 WTO라든가 이런 곳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한국의 자동차 회사는 당장 우리 뭐 미국에 공장 건설한다고 했는데 이거 재조정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배터리 제조 회사는 미네랄 공급처 같은 것을 다양화해야 되겠죠. 많은 것을 너무 많이 중국 같은 데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이번의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배터리를 제조하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LGES SK온 그리고 삼성 SDI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LG 그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에 공급을 하는데 그런데 원래 말씀드린 대로 당장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는 여기에 해당도 되지도 않습니다. 원래부터. 왜냐하면 이미 20만 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SK온과 삼성 SDI는 포드와 복스웨건 등에 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 한국 배터리 업체는 큰 골칫거리다 하면서 이렇게 빨리 미국에서 이러한 일을 진행을 할지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여러 가지 시행을 조금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 자동차는요.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미국에서 얼만큼 팔리겠습니까? 얼마 많이 팔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겁니다. 배터리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일단 그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한 해보겠다 하는 것이고 현대차 대변인은 제가 지금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전해드렸거든요. 즉각 논평하지는 않았는데 로이터 통신에서는 누구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걸 좀 시행 기간이라든가 법이 통과된다던가 하는 것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길어졌네요.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9월 2일 이전에는 covid.gov/test에서 코비드-19 그
테스트를 하는 기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더 이상은 무료 테스트 기구를 가정에게 공급하는 것을 기금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테스트 기구를 갖고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해서 뭐 그냥 코비드 테스트 일만 적어도 구글에 나오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9월 2일, 9월달 그 이후에는 신청도 받지 않고 집으로 배달도 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